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절 검정고시 국어의 조성우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상 문제 81번부터 100번까지 20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81번인데요. 81번 보니까 문제가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위로의 말입니다. 자, 이 말하기 문제가 항상 기출문제 보면은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이 공감하는 말하기 아니면 위로의 말하기가 나오는데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한 말하기는 무엇인가 이것을 갖다 적용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뭐 굉장히 낮은 문제죠. 자,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팔을 다쳐서 오른손에 깁스를 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1번 보니까 평소에 너무 까불더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위로하는 말하기가 아니죠. 비꼬는 말하기, 놀리는 말하기죠. 내가 깁스에 사인해 줄까? 자, 뭐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위로하는 말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저런 많이 아팠겠구나. 빨리 낫길 빌게. 자, 이거야말로 위로하는 말하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많이 아팠겠구나. 빨리 낫기를 빌게. 자, 4번 깁스하니까 글씨 안 써도 되지? 너 좋겠다. 자, 이게 칭찬하는 말도 아니고 위로하는 말도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82번입니다. 다음 글을 분류 기준에 따라 정리할 때 가 또는 나에 들어갈 대상으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도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설명을 갖다가 그대로 매치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물은 꽃을 기준으로 꽃이 피는 식물과 피지 않는 식물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식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꽃이 피냐 안 피냐 이거죠. 자, 꽃식물은 잎과 줄기, 뿌리의 구분이 뚜렷하고, 자, 이것은 꽃이 피는 식물의 특징이죠. 잎, 줄기, 뿌리의 구분이 뚜렷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는 예로는 무궁화, 봉숭아, 개나리, 진달래, 장미, 소나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은 잎, 줄기, 뿌리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꽃이 피는 식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보니까 소리끼, 우산이끼, 고사리, 쇠뜨기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꽃이 피는 식물과 꽃이 피지 않는 식물로 나눌 수 있죠. 종류를 보니까 자, 꽃이 피는 식물로는 무궁화, 봉숭아, 개나리, 그 다음에 가, 장미, 소나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은 소리끼, 우산이끼, 그 다음에 쇠뜨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말은 뭐가 있을까요? 가는 꽃의 종류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진달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나에는 여기 보니까 소리끼, 우산이끼, 고사리, 쇠뜨기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나에는 고사리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답으로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가에 진달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83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에 대한 비판적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의 문구를 보니까 천하장사 힘돌이도 즐겨 타는 강한 자전거, 전국 최강, 세계 최강 탄탄 자전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천하장사가 탄다고 해서 그 자전거가 무조건 좋은 자전거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전국 최강이다, 세계 최강이다. 자, 이거 무슨 기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 근거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자, 근거 없는 과장된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맞죠? 그죠? 뭐 전국 최강이라는 둥, 세계 최강이라는 둥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전거의 가격에 대한 설명이 없어 구입이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광고 문구에서는 가격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왔죠. 그죠? 하지만 거기 초점은 그게 아니죠. 허황된 광고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천하장사가 즐겨 탄다고 해서 자전거가 강한 아니다. 맞습니다. 자, 천하장사가 탄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전거가 제일 튼튼한 자전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광고하고 있는 자전거가 전국 최강, 세계 최강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자, 1번하고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넘겨서 84번. 토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토론은 뭐냐 하면은 토론과 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대안이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토의고요. 토론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이런 의견이 양분된 상태에서 서로의 주장을 갖다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그래서 토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걸 보겠습니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말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회자가 뭐 찬성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대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자가 지시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자는 근거를 들어 주장을 말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반대한다.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 근거를 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말하는 순서를 지키고 토론에 집중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을 딱딱 자르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토론에 연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엉뚱한 얘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4번에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는 바른 토론이 진행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도 끝까지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85번, 86번 글을 읽고서 두 문제를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글을 보겠습니다. 고산자 김정호 선생은 조선시대 가장 많은 지도를 제작하였고 가장 많은 지리지를 편찬한 지리학자입니다. 자, 지리지는 뭐냐면은 지리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학교 올라가면 뭐 사회과 부도 이런 거에서 보면은 이 지도나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런 게 다 지리지죠. 조선시대를 따지면. 김정호 선생은 평생 국토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도의 제작과 지리지의 편찬에 매달린 진정한 학자이자 출판인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85번 윗글에 나타난 김정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본문에 언급된 내용에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양반가 출신의 학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출신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은 찾아볼 수가 없는 말입니다. 2번 지도를 제작한 전문 기술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도를 제작했지만 기술자라는 얘기는 안 나왔죠. 그죠? 지리학자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기술자라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지도의 일생을 바친 진정한 학자이자 출판인이다. 자,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나왔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4번에 왕명에 따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닌 충성스러운 신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왕명을 따랐다 이런 내용도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기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찾아야 할 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억 고산자 김정호 선생, 역사적인 위인이죠. 위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봐야 됩니까? 지리책을 봐야 됩니까? 자, 이 지리와 연관이 있는 분이지만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지리책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인물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인명사전에서 찾아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기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에 찾아야 될 책은 인명사전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7번 보시겠습니다. 전기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문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전기문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기문을 읽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의 업적과 신념을 확인하기. 자, 그래서 전기문이란 어떤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거기 때문에 그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기문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정리하기. 자, 그래서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갖다가 고려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삶을 통해서 본받을 점을 생각하기. 자, 뭐 긍정적으로 본받을 것도 있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서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답은 4번이죠. 실제 사실과 작가가 창작한 허구를 구분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허구적인 게 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소설이죠. 그죠? 전기문에도 약간의 허구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업적을 지어내거나 뭐 그렇게 행동을 지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글 쓴 인물의 심리 뭐 이런 거는 약간의 소설적 기법이 들어가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허구를 구분하는 게 바람직한 전개를 읽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밑줄친 낱말의 뜻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할머니가 한국전쟁 때 고향인 서울을 떠나 걸어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거의 달포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자, 이 달포, 밑줄은 달포죠. 자, 달포는 무슨 뜻인가요? 1번에 열흘, 2번에 보름, 3번에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4번은 두 달이 조금 넘는 세월 이렇게 나왔는데, 자, 달포는 무슨 뜻이냐면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은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보기를 신문 기사로 쓰기에 대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지호가 감기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인 지호가 감기에 걸려 학교에 나오지 못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신문 기사를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친구가 어저께 감기 걸려서 못 나왔다는 게 신문 기사거리가 될까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요즘에 일어난 일이니까 기사거리로 적합해. 네, 신문 기사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그 중에서도 가치 있는 일, 여러 사람한테 알릴 만한 일을 신문 기사로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은 맞긴 맞지만 지호가 감기 걸린 게 다른 사람이 꼭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너무 개인적인 일이니까 기사거리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인은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니까 기사거리로 적합해 그랬는데, 자, 뭐 지호 엄마는 관심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그 다음에 알릴 만한 가치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기사거리가 될 수 있어. 가치가 없는 걸 굳이 기사거리로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90번 보시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속담으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장마는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날 것이다. 적당한 비는 농사일에 도움이 되는 단비이지만 너무 많은 비는 우리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곤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뭐라는 속담처럼, 그러니까 기억, 일이 벌어진 후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벌어진 후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의미를 가진 속담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하면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1번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자, 2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뒷수습을 하는 것 같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죠. 다른 말로 사후 약방문이라고도 합니다. 사후 약방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약을 어떻게 지라고 하는 처방전이 나왔답니다. 너무 늦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그리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가 답이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은 그만큼 말이 쉽게 퍼지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나쁜 습관을 그냥 놔두면 점점 더 심해져서 더 나쁜 습관이 돼서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속담 문제 꼭 나옵니다. 특히나 이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부터 92번까지 전규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살의 담덕태자는 고구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고심하였다. 그리고 여러 신하 앞에서 다음같이 말하였다. 동명상왕께서 우리 고구려를 세우신 지도 어느덧 50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우리는 북쪽의 오랑캐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받았고 남쪽으로는 백제와의 싸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백성은 지쳤고 풍속마저 매우 문란해졌다. 이제 미풍양속을 정비하고 강한 군대를 길러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할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얘기하는 게 계속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백성이 지쳤고 풍속이 굉장히 문란해졌답니다. 그래서 미풍양속을 정비하고 강한 군대를 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미풍양속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크게 벌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백성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나 재물을 탐내는 탐관오리를 처벌하였습니다. 또 새롭게 확장한 영토의 백성을 옮겨 살게 하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또 나라 안에 안정을 꾀하면서 나라 밖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겠습니다. 91번. 윗글에서 광개토대왕이 한 일이 아닌 것을. 자, 앞에서 광개토대왕이 했던 업적들이 나왔죠.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 한 걸로 봅시다. 자, 탐관오리를 처벌하였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재물을 탐하는 탐관오리를 처벌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농사법을 개발해 생산을 늘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안타깝게도 농사법을 개발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백성들이 편안히 살도록 도왔고, 그 다음에 나라의 안정과 나라 밖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자, 이것은 다 본문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보시겠습니다. 위와 같은 전기문의 특징이 아닌 거죠. 전기문의 특징 아닌 걸로 골라봅시다.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인물의 행동과 업적이 나타나고 인물과 관련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죠. 답은 4번이죠. 등장인물의 생애가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려진다.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또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어떤 사전을 봐야 됩니까? 이것도 비슷한 문제 있었죠. 자, 식물도감 봐야 됩니까? 인명사전 봐야 됩니까? 한자 5편 봐야 됩니까? 우리말 유래사전 봐야 됩니까? 자, 인물에 대해서는 인명사전을 봐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의 문장에서 밑줄 부분의 호응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할머니께서 주무신다. 맞죠? 할머니께서. 할머니는 높은 분이니까 깨서라고 쓰고 잔다고 안 그러고 주무시다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호응 관계가 맞습니다. 2번에 손님 주문하신 음료가 나오셨습니다. 음료가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셨습니다는 이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음료수를 높이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음료수한테 깍듯이 존댓말을 쓸 필요는 없죠. 그죠? 어우, 치킨님하고 콜라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음료가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음료가 나왔습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경찰이 도망가는 도둑을 쫓아가 잡았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자, 이거 역시 호응관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누나는 내일. 자, 내일은 미래죠. 내일 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시제, 미래 시제와 미래형 어미가 같이 호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죠? 음료가 나오셨다. 그래서 음료수나 뭐 먹을 거나 뭐 이런 것들 사물에는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부터 96번 시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눈 내리는 밤. 자, 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말 없이 소리 없이 눈 내리는 밤. 점점 문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점층법이라고 그럽니다. 점점 커지는 건 점층법이라고 그럽니다. 누나도 잠이 들고 엄마도 잠이 들고. 자, 이만큼도 똑같죠. 그죠? 누나도 잠이 들고 엄마도 잠이 들고. 이것도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누나도 잠이 들고 엄마도 잠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년 보시겠습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눈 내리는 밤. 자, 1년하고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년 나는 나하고
나는 나, 그다음에 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 하고 이거 역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소리 없이 눈이 내리는 밤, 이 눈을 보면서 누나와 엄마가 자니까 자기는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은 반성, 뭐 깨달음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강소천님의 눈 내리는 밤이라는 시였습니다. 총 4연으로 된 자유시였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위시의 글감이 아닌 것은, 자, 위시에서 이 소재로 사용된 게 아닌 거 올라봅시다. 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그다음에 누나 잠자고 있어요. 엄마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눈, 누나, 엄마 다 나오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보름달은 안 나오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다음에 96번. 이 시에 나타난 눈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 눈이 고난을 나타낼 수도 있고 순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시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그런 의미는 없이 눈을 보면서 자기 자신과 이야기한다니까 반성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눈의 의미는 4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성의 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7번부터 98번까지 또 하나의 또 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여 1998년에 우포룹을 람사로 습지로 등록하였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현재 우포늪은 예전에 비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의 간섭이 줄어들자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이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종류의 철새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늪은 2011년에 한국관광으뜸명소 8곳의 하나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태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포늪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97번. 윗글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본문에서 하나하나 지워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우리나라는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였다. 맞죠? 1997년에 가입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포늪은 사람들의 간섭 덕에 생물이 늘어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간섭이 줄어드니까 생물이 늘어난 거죠. 사람들이 막 가서 만지고 막 이래가지고 생물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우포늪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되찾았다. 이것도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포늪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태 관광 자원이 되었다. 이것도 마지막 부분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9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8번 보시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에 고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기억은 협약, 그 다음에 리을은 등록, 3번은 디귿은 모습, 그 다음에 리을은 간섭입니다. 자, 이 중에서 순 우리말로 된 거는 3번이죠. 모습이죠. 나머지는 다 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습입니다. 모양, 이걸 갖다가 한자로 쓰면은 형태가 되겠죠. 형태 같은 경우는 자, 형태라고 쓰면 한자인데 우리말로 쓰면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99번부터 100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불도저가 성난 맹수처럼 거대한 바위를 향하여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자, 근데 불도저를 갖다가 뭐에 비유했습니까? 불도저를 맹수에 비유했죠. 그죠? 거대한 바위를 향해서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아, 거대 바위를 막아 세우는 작업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대 바위와 불도저가 마치 황소처럼 힘겨루기를 하려는 찰나. 자, 근데 이 황소는 이 바위와 불도저를 합쳐서 비유한 거죠. 그죠? 웅성이는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멈췄던 바위돌이 꿈틀거리더니 마치 풍선처럼. 자, 풍선은 또 바위돌을 갖다가 비유한 거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 전보다 더욱 거대해진 바위돌이 불도저를 장난감처럼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난감은 또 뭡니까? 불도저를 비유하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읽은 글은 비유한 표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에도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99번. 윗글에 나타난 비유적인 표현과 원관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맹수 불도저를 뜻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풍선 바위돌을 뜻하는 겁니다. 황소는 바위돌만 뜻하는 게 아니라 바위와 불도저를 다 뜻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장난감 불도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욱 거대해진 바위돌이 불도저를 장난감처럼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억을 갖다가 희곡으로 옮길 때 해당하는 요소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는 뭐에 해당합니까? 희곡의 요소 중에서 대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이 예상 문제 100번까지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 예상 문제가 최대한 기출 문제랑 비슷한 유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항상 이 초등학교 시험은 기출 문제에서 50%, 그다음에 문제 은행에서 50%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예상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게 나중에 고득점을 맞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긴 시간 이 수업을 듣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